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대한조선, 이제 내일 상장하죠. 8월 1일 상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300%가 옛날에 2023년도 해서 LS 머티리얼즈, DS 단석, 300% 나오나? 뭐, 이런 고민, 되게 막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00%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조선,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조선업에서 사실상 조선 3사가 있는데, 틈새 시장을 공략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될 점까지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좀 집중하셔서 내일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파일 같은 경우는 쭉 정리해 왔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것도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봅시다. 제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챗GPT에 정확하게 요약 내용 등을 정리해 온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상장 주식 총 수는 3,800만 주입니다. 자, 거기서 유통 제한, 그죠? 이 보유예수가 걸린 물량들이 88.5%고요. 상장 당일에는 얼마밖에 유통이 안 돼요? 438만 주밖에 유통이 안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일반 공모로 개인들이 갖고 간 물량이 300만 주고요. 그 다음에 138만 주가 누구예요? 기관 물량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300%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오션이나 다른 회사들의 움직임이 어땠죠?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이 이 관세 협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조선업의 현재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대한조선의 상승 탄력이 어떻다?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의 비중 자체가 몇 주예요? 300만 주고 일반 공모로 진행된 게 기관이 이 138만 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IPO 상장을 할 때는 기관이 첫날에 대량 매도를 통해서 물량들이 나오고 그 물량들을 개인이 받아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상장 구조를 보면 요쪽에도 나와 있을 텐데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기관 애들이 얼마예요? 690만 주를 청약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130만 주만 보다 미확약이고 나머지는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총 물량이 693만 주인데 여기서 미확약 물량 자체가 얼마예요? 자, 138만 주. 이 미확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개인 투자자 일반 공모청에 300만 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날에 기관보다 개인의 물량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때려내도 개인이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 300%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00%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300%가 나오면은 저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 다음날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사실 300%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얘네들이 일단은 15일 뒤부터 6개월까지 팔 수 있는 물량이, 자, 이렇게 10만 주, 100만 주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1개월까지 앞으로 상장하고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물량에 대한 제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 계속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우리가 대한조선이 주가가 내려간다 했을 때 저는 이거 무조건 기회로 봐요. 기회. 근데 올라갔을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 요즘에 신규 상장 IPO 종목들이 굉장히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건 뭐다? 조선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사실 꽤 의미가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유통 주식도 1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주당 얼마에 상장하죠? 5만 원에 상장을 합니다. 5만 원. 5만 원에 상장을 해요. 자, 5만 원 상장했는데 요게 여러분들 300%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20만 원 돼요. 20만 원. 20만 원이 돼요. 20만 원. 자, 그러면 요게 가격이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 거예요. 계산기. 자, 우리가 438만 1681주, 그죠? 요 곱하기 자, 5만 원 하면 얼마죠? 자,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이에요. 2000억이죠. 상장날 유통되는 주식이 2000억입니다. 2200억. 이게 300%가 얼마예요?
8,800억이에요. 8,800억. 자, 근데 이거 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될 가능성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매도 물량이 안 나오잖아. 만약에 첫날에 내일 구간에 시초가 매도하는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 뭐요? 300%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총은 8,800억이지만 지금 조선업 수심 같은 경우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300%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을 생각하면 8,800억에서 그 다음날 또 30% 간다면 얼마죠? 거의 2,700억 정도가 오르죠. 그러면은 3천억 계산했을 때 1조 1,800억이에요.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탄력을 타면 정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통되는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11.5%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유통되는 게 1조 1,800억이 되면 시가총액 얼마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11조 8천억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0% 올라가고 거기다 그 다음 30% 간다면 시총이 11조, 12조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게 밸류에이션 상승 맞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밸류로 보면은 이거는 절대 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논리로 봤을 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뭐다? 현 구간에서 분명히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정말 회사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급 논리로 인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서 큰 수익 내보려고 들어갔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안 사는 게 맞고요. 올라갈 때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 잡아놓고 대응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요. 자, 또 마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확약 물량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미확약이 19.9%. 그죠? 그래서 요 물량들이 얼마? 130만 주 기간 물량. 그래서 이 물량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기간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달 자금 사용 계획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쉬운 부분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이 대한조선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상장하는 이유가 이 캐파이 확장이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회사의 운영 자금이나 채무 상환 자금이 너무 많아요. 채무 상환 자금 이거 자체가 절반이요. 5천억을 조달을 해서 회사 이제 인건비나 그 다음에 빌린 돈 갚는 걸로 나가는 돈이 2,500억이다. 이게 살짝 아쉽죠. 시설 자금이 4억밖에 안 들어. 시설 자금이 9%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 논리로는 정말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 논리로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시설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적고 그 다음에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이 많다라는 점. 물론 연구개발비, 발행재비 등 이런 게 있지만 연구개발 비용이 있긴 하지만 사실 1,800억으로 크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조달 자금에 대해서는 시설 자금이 조금 들어간다는 건 아쉽게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유통 제한 물량에 대한 스케줄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부분 잠깐만 좀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단은 1차 해제 시점 15일 확약 물량 얼마예요? 10만 주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1개월 뒤부터는 100만 주, 3개월 뒤부터는 300만 주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노릴 수 있는 시세의 변곡점은 뭐냐면 만약에 초반에 300%가 올라가는 구간으로 간다. 그럼 대한조선은 관심 종목에서 무조건 지우세요. 그러니까 단기 대응은 가능하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계속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개월에 3개월의 보유수 물량이 풀릴 시점에 바닥을 잡고 이 물량들을 팔게 주가를 한번 다시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럼 이때 단기적으로 들어 수익 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계속 밀리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모아가고요. 만약에 300% 올라갔다 그러면은 무조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언제 동안? 1개월에서 2개월 동안은 바닥을 잡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된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요것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우리가 이제 대충 정리한 거예요. 대한조선에 대해서. 자, 수주 잔고는 약 30척 이상, 2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2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2년 동안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상장이 되는 거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친환경 선박 이건 괜찮아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이 발주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과 경쟁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친환경 관련된 선박은 사실상 지금 너무나 환경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로 수주기의 증가 예상 이 내용이 괜찮다라는 거.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크가 한정적이면요 매출에 대한 확대가 일어나기 힘들다. 그런데 시설 투자 비용이 400밖에 안 들어간다. 이것은 사실상 기업이 성장을 노리고 상장을 한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채무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녹이기 위해 상장을 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조선업 사이클에 맞춰서 한탕 해먹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한탕 해먹는 거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크게 물린다. 자, 그래서 실적의 턴어라운드 이거는 모든 조선사가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건 아니고요. 상장 확보한 5천억 원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 및 시설 설비 투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좋은 내용은 있네요. 이 채무 상환을 해서 이자 비용을 절감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은 보지 못했는데 챗GPT가 정리를 잘해줬네요. 제가 읽어보고 PPT로 옮겨왔긴 했으나 이 부분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자, 리스크 요인 국내 조선업 전반의 인력 부족 및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뭐 수익성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미 2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이거에 대한 선반영으로 현재 밸류를 받아 상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300%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요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단기적으로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대한조선은요 수급 논리로 움직일 거예요. 기업의 성장이 어쨌니 300%, 400% 간다. 300% 올라가고 점상한가 가도 점상한가는 아니겠지만 플러스 10%, 20% 가도 기업의 성장성이 앞으로 지속될 거다라는 개소리는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미 300% 오른 시점에서 기업은 고평가로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랑 비교했을 때 싸지만 다른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 있다라는 건데 대한조선은 다른 큰 시장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력은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3사와 비교한 역량을 봤을 때 이 매출 규조를 보면은 어때요? 대한조선은 1조 이하의 중견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선종 같은 경우에도 LNG가 뭐예요? 조선 3사가 잘하는 건데 이 중형 탱커나 셔틀 탱커 중심의 수주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조선 3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LNG선 이거와 군함 관련된 부분이에요. 잠수함이나 이 부분들이 사실상 밸류를 주는 거지, 이 중형 탱커나 셔틀 탱커 같은 경우에는 밸류를 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게. 그래서 이 조선 3사랑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서 대한조선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및 이 내용이 또 있는데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 필요하신 분들 일단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내일 아침에 대한조선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저와 함께 여러분들 대응하실 분들 PPT 파일 필요하신 분들도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쪽에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 간단한데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 타고 그냥 간단하게 위쪽에 번호 있죠. 010-9201-6329 이쪽으로 대한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건데요. 그냥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내일 아침에 대한조선 매매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내일 아침 흐름 잘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하루 지나서 아침에 보신 분도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이 PPT 파일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실 분들 간단하게 위쪽에 번호로 010-9201-6329 그냥 자료라고 남기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신규 IPO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DS 단석이나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 300% 갔어요. 300%. 이날 300%간 거야. 300% 가고 나서 최고가 찍고 어떻게? 16만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2만원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몇 프로요? 마이너스 80%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첫날에 주가 어떻게 됐어요? 첫날에 주가 거의 한 300% 찍고 빠졌어요. 얘는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쭉 내려갔죠. 그럼 고가권 25,000원부터 어디까지 빠졌어요? 3,000원까지 몇 프로요? 요거 마이너스 80% 빠졌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무조건 올라간다? 절대 믿지 마세요. LS 머티리얼즈, 자, 요 종목 어떻게 됐어요? 요 종목 300% 올라갔죠. 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건 제가 매매를 했어요. 왜 시총이 낮게 상장된 게 아닌데 이 당시 에코프로머티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상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안 들어가 언제 들어갔어?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 수익 챙겼다. 그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얘가 300% 올라간 다음에 주가 어떻게 했다? 쭉 밀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상장하고 나서 수급 논리로 접근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상장하고 나서는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떠니 저쩌니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수급 논리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 잡고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KNS 이거 맞을 거예요. 이 친구도 상장하고 300% 올랐다가 박살. 요렇게 300% 올랐다가 딱 2, 3일 오르고 이때부터 뭐 61,000원 찍고 지금 주가 얼마예요? 지금 주가 쭉 내려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 뭐요? 현실이요. 신규 IPO 300% 찍는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300% 찍으면 바로 매도 타이밍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됐다 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코아이,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제가 다 브리핑을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에코아이 어떻게 됐어요? 300% 찍었을 거예요. 아마 이때도 제가 알고 300% 찍었는데 300%인가 200몇 프로인가 찍고 그 다음날 상한가 보내고 어떻게 그 다음 작살. 그죠? 얼마 찍었어? 27,000원 찍었죠. 주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주가 4,000원까지 빠졌어요. 몇 프로요? 마이너스 80% 빠졌다. 이게 신규 상장 IPO의 함정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또 하나 뭐였지? K 뭐가 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KCS 아니야. KSP 아니야. KNS 아까 했던 거고. 어쨌건 KM제약 아니고.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 기억 안 나네. 어쨌건 히토류 관련주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핵심 뭐예요? 대한조선 상장했을 때 접근하는 거 괜찮다 이거는. 손절 라인 잘 잡으시고 초보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오히려 내려가면 기회가 있고 올라가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파일 받아가실 분들, 그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대한조선 내일 준비하실 분들 몇 번 남기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영상 설명창 링크 통해서 대한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준비하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PPT 파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남겨라? 자료라고 남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서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7,0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같이 한번 잘 대응해보자. 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실시간 대응할 거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보셔라. 요거 말씀드릴게요. 왜? AI의 마지막은 뭐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요. 기억을 하시고, 제가 엔비디아 관련돼서 로봇주 하나, 국내 관련 로봇주가 하나 있거든요. 엔비디아 관련주. 엔비디아의 총판을 맡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요거까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엔비디아 관련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요 종목인데요. 제가 이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 후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로 매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살짝 제가 수정을 좀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 화면이 이탈이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도 잔파동에서 거래가 터져도 이 정도 거래밖에 안 나왔죠.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즉 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단계 들어가 있다. 장기 이평선 돌리잖아요. 그죠? 상승 탄력 나오기 일부 직전 꼭
체크해 보셔라.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후회하실 거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차트들의 앞으로 이전에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얘 봐봐요. 이거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뭐요?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줘요. 하락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 두 번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뭐요? 여기서 앞에 구간 물량을 잡아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주는 것이 저보다 이상하다.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여기까지 안 올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부터 6배가 올라갔다. 6배, 7배. 이거 보시고 또 이거 봐봐요. 얘도 똑같죠? 이 친구는 셀바스 AR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그죠?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정고점 구간의 물량을 장악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제발 미리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제라고 남기시면 공유 드릴 거고, 이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뭐요?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로봇주가 5배, 6배, 7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로봇주 나중에 잡아가면 못 잡아요. 지금 꼭 잡아가시고 위쪽에 010-9201-6329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드릴 거니까 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